저 근데 콧물이 계속 나와. 아니 얘 목소리 진짜 야, 왜 그래? 얘가 이상해. 어떡해. 뭐지? 진짜 이게 이 뭔가? 방사신가? 이게 뭐지? 아니 얘도 멀쩡하게 들어왔는데. 멀쩡하게 들었네. 아, 저 코 한 번만. 어머 세상에. 이거 녹음해 주세요. 아니 본의 아니게 내가 하드캐리 하고 있잖아 지금. 나 오늘 지금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뭐야 다들. 이번 주 총 금액은 77만 2,180원입니다.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33회 시작합니다. 저는 이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리온입니다. 왜 빵 터져요? 왜 인사해? 인사. 안녕하세요 임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태욱입니다. 왜 웃었어요? 아니, 김리온 대표님이 목소리가 여기 도착했을 때는 굉장히 멀쩡했다고 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를 이게 누가 목이 아픈 걸 갖고 우리가 웃는 그런 뭐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지. 아니라 아니 원래 그러니까 아프신 건 아닌 거잖아요. 네. 도착했을 때 멀쩡했다가 네. 갑자기 이제 화장실 목소리가 갔다 와서 저렇게 됐다고. 목소리가 저렇게 바뀌어가지고 저희 스튜디오 내 공기가 그렇게 좋지 되게 안 않아요. 좋은 네. 그래서 약간 알러지가 있으시죠? 제가 원래 그게 비염? 있는데 비염 알러지가 있는데 이렇게 목소리로 반응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온 적이 없어서 다들 지금 도대체 의아해하고 있는데 여기가 얼마나 더럽다는 겁니까? 진짜 청소를 좀 관리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 빨리 좀 목소리가 저희 돌아와야 될 잘못인 텐데. 것 같습니다. 괜찮아지셔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걱정이네요. 그래도 저희 즐겁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리온 대표님 이번 주에는 얼마를 쓰셨냐면요. 77만 2,180원. 많이 쓰셨네요. 예, 지난주에는 52만 원대였거든요. 네. 좀 더 많이 쓰셨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총 38권을 사셨는데 자 여기서 저희가 또 고른 책 리스트 또 이야기를 해야죠. 총 38권 중 9권만 선별해서 알려드립니다. 애나 램키, 도파미네이션, 쾌락 과잉 시대에서 균형 찾기, 기리노 나스오의 일몰의 저편, 폴 오스터의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 팀 마샬의 지리의 힘 2, 지리는 어떻게 나라의 운명을, 세계의 분쟁을,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는가, 토마스 기르스트의 세상의 모든 시간, 느리게 사는 지혜에 관하여, 크리스티나 페트리데스가 글을 쓰고 사라 호지키스가 그림을 그린 냉장고 유령, 엘레나 레비가 글을 쓰고 줄리아 파스토리노가 그린 천천히 해 미켈레, 이상빈의 나의 프랑스, 츠무라 마미가 그리고 쓴 코타로는 1인 가구. 자, 이렇게 9권 저희가 골라봤는데요. 오늘은 리온 대표님 컨디션도 안 좋고 하니까 모든 책들을 다 훑어보기엔 좀 그럴 것 같고 리온 대표님이 집중적으로 살펴보신 네. 훑어보신 책들 위주로 소개를 할까 해요. 일단 이상빈님의 나의 프랑스. 이게 부제가 100개의 테마로 이야기하는 프랑스 문화 아트제 출판사에서 작년 8월에 나왔네요. 저도 이 책 좀 읽어보고 싶어요. 읽어보고 싶다고. 읽지는 네. 않았고 왜냐면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14개 분야로 진짜 방대한 네, 내용을 네, 잘 맞아요. 정리를 하신 것 같고 이분이 프랑스에서 유학한 학자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목차를 보니까 좀 진부하지 않게 그렇죠.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굉장히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 읽으셨나요, 교님은? 거의 읽었는데 이게 진짜 딱 봐도 두꺼워요. 700쪽이 좀 넘는데 어머나.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백과사전식의 어떤 그런 에세이에 해당돼서 되게 흥미롭게 읽고 있고 이분의 시선도 너무 좋고 이분의 인문학적인 생각도 되게 좋고 아마 선아 PD도 읽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700페이지가 넘는다고요? 네. 하하. 근데 이런 거는 프랑스 여행 가기 전에 읽고 가면 좋잖아요. 더 좋죠. 근데 또 다
읽고 간다고 해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건 그래요. 그쵸. 그래서 전자책으로 가지고 한 바퀴 돌아보고 책 읽고 이러면 좀 더 경험도 풍성해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오, 역시 선아 PD다운. 그렇죠. 어. 왜냐면은 사실은 모르고 가면은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쵸. 어떤 그 인상 정도고 느낌 정도만 남고 갔다 와서 그게 어땠어라고 설명하면은 그게 그냥 죽여줬지, 끝내줬지. 이 그래서 정도. 아버지는 가이드가 붙는 패키지 여행을 고집하십니다. 저는 또 네. 이해됩니다. 맞아요. 어른들 많이 그렇죠. 그러세요. 뭔가 남기자라는 네. 생각으로 이 책은 여행광인 국자영 디렉터가 고른 책이네요. 아, 역시. 제가 프랑스는 굉장히 별로였거든요. 여행지에서 나도. 생각보다 너무 별론 거예요. 파리? 네. 쥐도 많고. 나는 일단 그 지하철 오줌 냄새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뉴욕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냥 어렸을 때 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좋았던 게 일단 그 문화생활이랑 미술관 이런 건 너무 좋았어서 그거는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네, 나의 프랑스 이상빈 님이 지은 책이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책은 팀 마샬의 지리의 힘 2 읽으셨네요. 네. 이게 지리의 힘 1. 네. 진짜 엄청난 베스트셀러잖아요.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재밌었죠. 네. 근데 그래서 지리의 힘 2를 네. 사실 지리의 원 때 재밌었고 그 지리의 힘 원 다 읽어보셨어요? 아니, 전 지리의 힘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 그래요? 그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인류 문명의 그 지리라는 요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또 각 나라별로 각 나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원을 너무 재밌게 봐서 투는 사실 안 봐도 그만이고 뭐 별 기대 없다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또 요즘의 국제 정세와 또 맞물리는 게 많다 보니까 러시아 이야기도 네. 나오고 네. 우크라이나 그쵸.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게요. 지정학적인 갈등을 이해하는데 되게 좋은 그 통로가 되는 책이고요. 그렇죠. 모든 나라의 이야기는 그 위치에서 시작된다는 그게 이 책의 주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을 책은 폴 오스터의 낯선 사람에게 말걸기입니다. 폴 오스터 책 혹시 두 분은 아직 접해보시지 않으셨구나. 2000년대 초반 2010년대에 폴 오스터 책 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소설을 안 내고 이렇게 에세이집만 내시네요. 그렇죠. 안타까워라. 근데 이 에세이도 좋아요. 알겠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말 거는 내용의 에세이예요? 아니면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아, 네. 오늘 저기. 그러니까 그동안 썼던 에세이들을 에세이들 정리를 해서 네. 콜렉션으로 묶은 책이고요. 이분 소설들 참 재밌어요. 광현 PD도 좋아할 요소들이 많을 그럴 것 것 같아요. 같은데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 달의 궁전? 달의 뉴욕 궁전? 3부작이 그래도 달의 궁전 대표적이죠. 근데 달의 궁전도 책 읽어보셨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표지를 네. 많이 본 달의 것 같아. 궁전. 달의 궁전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원픽은 달의 궁전? 혹은 뉴욕 이거 많이 3부작. 봤지, 이거 많이 봤지. 읽으셨어요? 아니요. 읽지는 않고 표지를 많이 표지만 알아요, 보셨구나. 표지만. 네. 네. 그리고 포르스터 하면은 또 뉴욕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뉴욕. 포르스터 소설 읽고 뉴욕을 가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안 그래도 뉴욕 좋아하는데. 하하, 그쵸. 그럼 한번 어떻게 제가 한 권 선물해 드려요?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덥석 물어야지 선물해 준다는데. 아니 덥석. 그러면은 어. 언제까지 꼭 읽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고무감에서 계속 물어볼까봐 읽었니? 광현아 읽었니? 어땠니? 안 그럴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요. 태우 PD가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저는 츠무라 마미의 코타로는 1인 가구. 띠링. 지난주에 그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코타로는 1인 가구라는 거를 추천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저를 위해서 이거 하고 싶으면 해도 돼라고 리온 대표님이 할까 이래가지고 덥석 물었습니다. 얘기 계속 하면 되나요? 그럼 이제 진행 다 해주시면 돼요. 대답을 네. 좀 해주시면 아니 혼자 떠들 수는 없으니까 좀 이렇게 리액션 부탁드릴게요. 태우 PD, 태우 네. PD도 제가 혼자 떠들 때 그렇게 하세요. 자, 꾸타로는 1인 가구는 이제 글이랑 그림을 이 마미 츠무라 마미 츠무라 이분이 하셨고요.
2018년 전자코믹 대상 남성 부분 수상작이에요. 이 배경은 원룸 시미즈라는 어떤 작은 아파트, 원룸 아파트에서 이루어지고요. 등장인물은 일단 주인공 사토 코타로. 이 친구는 이제 일본 그 애니메이션이나 책에서는 4살로 나오는데 그냥 우리나라 나이로는 6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치원 다니잖아요. 유치원 다녀요. 203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호에 사는 이 코타로가 옆집 양반이라고 부르는 카리노 시인이라는 사람은 31살의 만화가 싱글 남자고 혼자 살고 있고요. 그 옆에 201호는 이제 아키모토 미즈키라는 여성분, 젊은 여성분이 사시는데 이분은 직업이 이제 호스티스예요. 그리고 이제 102호에 되게 인상이 험악하게 생긴 약간 사채업자 같은 느낌의 사람 아저씨 한 분 사시는데 얘 타마루 이사무라고 해서 코타로를 너무너무 막 스킨십을 하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캐릭터로 나오고요. 그 외에 이제 또 되게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 코타로를 중심으로 이 인물들이랑 이제 일어나는 그냥 정말 일상물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만화책이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만화책이 몇 권짜리죠? 이게 아직까지 8권 나온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완결이 되진 않았고 애니메이션으로는 이제 시즌 1이 마무리됐고 시즌 2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으로만 봤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저요. 네. 저 애니메이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오. 정말 펑펑 울고 음. 한 2, 3일 내내 코타루만 생각했었어요. 너무 웃긴 게 어느 정도로 코타로를 좋아하시냐면 지금 핸드폰 배경화면이 아, 정말요? 코타로예요. 어머. 코타루로 바꿨어요. 네. 와, 배경화면 내주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네. 한 마음을 5년, 내줬어. 5년 동안 토토로, 이웃집 토토로였다가 토토로를 이겼어요? 토토로를 이긴 코타로. 와. 토토로 코타로 이렇게 괜찮네요. 그쵸. 어감이. 토토로를 이기는 응. 코타로가 됐습니다. 자, 계속 진행해 주세요. 근데 이게 사실 재미있다기보단 굉장히 먹먹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국자행 디렉터도 보지 않았습니까? 하도 이제 극찬을 하셔가지고 재미없다고. 네. 1회를 보고 와서 재미가 재미없었어? 없던데요, 저는. 전 재미가 없었어요. 아. 근데 호두 과자 먹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열심히 영업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어땠어요? 계속 봤는데도 재미가 없었어요? 시간까지 봤어요. 근데 찡하긴 한데 이렇게 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또 문제가 제가 스포 들어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오. 그게 다 듣고 봤더니 더 재미가 없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재미가 없었군요. 광현 PD도 봤다면서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재미가 없지는 않았는데 하나를 보고 빨리 다음 편도 봐야지란 마음은 들지 않았고 그럴 수 있겠다. 울컥하지 않았고 이 정도? 저도 그렇구나. 그 정도까지는 그러면 예, 예.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눌려지는 버튼이 그쵸, 다른데 맞아요. 그쵸. 저랑 선아 선배는 이게 눌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쵸. 리온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광현 PD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제 갑자기 힘이 쭉 빠지네요. 아니에요. 제가 있어요. 힘을 내세요. 태호가 안녕 커뮤니티 때 내가 그랬어. 나 엄청나게 감동받고 왔는데 다들 그런데 나 딴지거는 너도 없지 하니까 나 너무 그날 진행할 맛이 안 나더라고. 오늘은 내 맘 이제 알겠니? 약간 이런.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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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힘을 내. 내가 네. 있잖아. 아니 코타로는 어쨌든 4살인데 혼자 살아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인상 깊었던 게 이 202호에 사는 옆집 양반이 이 원룸은 아이가 살 수 없는데 이렇게 하는데 코타로가 나는 아이가 없소. 나는 혼자 산다오. 이렇게 하면서 옆집 양반 잘 부탁드리오 앞으로 하면서 휴지를 또 건네줘요. 근데 여기서 되게 숨어있는 이런 어떤 뭐랄까 코타로를 중심으로 이 아이템들이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거든요. 네. 이 친구 이 휴지 얘기도 보면은 거기서 에피소드가 달콤한 휴지를 그렇게 좋아해요. 코타로가 마트를 항상 가서 고급 휴지를 사는 고급 휴지를 사는 성분이 좋은. 음.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4살짜리 아이가 막 이러이러 티슈의 촉감을 따지고 그렇지. 달콤하다고 하니까 우리 보통 부드럽다고 표현하지 달콤하다고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이제 네. 부모가 방치된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아이들이 휴지를 빨아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곳곳에 많아요. 많이 맞아요. 심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코타로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그냥 심드렁하게 보다가 그 다음이나 다다음 화에 가면은 비밀이 밝혀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태우 PD가 언급했던 이 곽티슈 에피소드에서 버튼이 제대로 눌려졌어요. 그때부터 버튼이 눌려져가지고 계속 눈물샘이 터져서 이게 1화, 2화, 3화까지는 그런가 보다. 좀 독특하네. 4살짜리가 온몸에 혼자 사네. 이러다가 빌드업이 돼버린 거예요. 에피소드 위에 다른 에피소드가 쌓이고 그러면서 제가 그 코타로라는 인물한테 확 감정이입을 했고 사실은 코타로라는 캐릭터보다는 이 아이가 이렇게 될 수밖에 맞아. 없었던 저도요. 일본 네. 사회나 우리 사회나 굉장히 닮아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네. 아동 관련된 사건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제 안에 있는 것들이 파파파파 누르기 시작하더니 맞아요. 거의 그 10화를 볼 때는 오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태우기한테 와가지고 띵작이라며 맞아. 추천해줘서 고맙다고 저희끼리 스몰톡을 한참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만화가님이 어떤 생각으로 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방치된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굉장히 크신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끌고 이어나가는데 어쨌든 코타로를 중심으로 근데 보면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진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이 좀 기준에 약간 못 미치죠. 못 미치죠. 사회적 미치죠. 약자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해도 제가 지금 적당한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잘 나가지 못하는 만화가 그다음에 이제 밤에 업소를 다니는 호스티스 그리고 사채업자. 사채업자인데 이혼을 당해서 네. 자기 아들을 못 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혼자 사는 4살짜리 아이.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지만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이런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또 상처가 되게 치유받고 이 4살짜리를 통해서 본인들이 되게 성장해 나가는 맞아요.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보면서 되게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사람마다 눌리는 버튼이 다르구나. 이거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만화를 정리해서 보면은 그런 사회적 문제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고 어떤 위로를 주는 면도 있고 너무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안녕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굉장히 이 현실의 사람들 같고 그 문안동 사람들이랑 헤어지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가 그 속에 들어간 거 정도의 현실감을 줬거든요. 근데 이 코타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회적 문제들 지금 현실의 문제들이 반영된 거는 맞지만 6살짜리 꼬마가 혼자 사는 일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비현실적이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방치되고 버림받는 경우는 있죠. 근데 얘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경우에는 만에 하나라도 있기가 되게 힘든 경우잖아요. 거의 없지, 거의.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딱 작품을 보는 것처럼 관찰자가 돼버리니까 재밌다 정도지 막 거기 깊숙이 들어가서 내가 같이 울고 웃고 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저는 그 초반에 그 거리감,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재밌게 보다가 그게 조금씩 좁혀지면서 확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리온 대표님은 만화 책으로 보셨잖아요. 네. 애니메이션으로만 저는 봤거든요. 애니로 제가 봐야 나중에 됩니다. 보니까 그림체가 달라요. 일단 그림체가 애니가 훨씬 귀엽죠. 애니가 훨씬 더 동글동글하고 만화책의 코타로는 살짝 요괴의 느낌이 있다고 맞아. 할까? 조금 그래요. 네. 귀여운데? 귀여운데 아니, 귀여운데 애니가 훨씬 그리고 귀여워. 애니메이션의 성우가 거의 절반 이상 간. 맞아요. 저는 만화책 보고 애니 보고 드라마도 봤어요. 드라마는 근데 이제 정말 끝까지 실사 못 드라마. 보고 저는 실사 드라마는 10분보다 껐습니다. 안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도 조금 보다 껐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서 봤는데 애니의 성우가 정말 반 이상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저는 만화로 봤을 때 좋았던 점은 약간 퍼즈가 생겨요. 코타로가 어떤 대사를 딱 했을 때 애니는 쭉 흘러가잖아요. 내가 여기서 잠깐 멈출 수 멈추게 있는. 돼요. 그 대사가 굉장히 크게 올 때가 있어요. 그냥 되게 그 감동 코드가 많잖아요. 네. 근데 애니로 볼 때는 그냥 쭉 재밌다 하고 가던 것들이 만화로는 잠깐 퍼즈가 오니까 이런 감동이 약간 저는
뭐가 더 낫다는 아니고 만약에 하나만 추천하라면 N이지만 만화로 봤을 때도 재미없지 않았다. 분명히 재밌었다. 기억나는 대사 같은 거 있었어요? 이렇게 아까 멈추게 되는 대사들. 거의 코타로가 하는 대사들이었는데 그 밤에 업소에 일을 나가는 여자분이 뭐 때문에 울었나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코타로가 울어도 괜찮다고 울었다고 해서 내가 자네를 싫어하지 않아. 근데 그 장면이 갑자기 저한테는 뭔가 이렇게 세상이 멈춘 것처럼 되게 그 대사만 크게 탁 들리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가 이렇게까지 위로해 줄 수 있네? 약간 그런 기분. 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쵸. 난 맨 처음에 뭐 이거 판타지물인가? 그래서 영혼이 저기 4살짜리에 들어가서 지금 얘 4살짜리가 이러고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비현실적으로 막 잘 살죠. 애가 너무 해결을 하면서. 근데 애가 아닌 것 같다고 하셨지만 애가 어른스러운 말투와 어른을 따라하는 그 행동이지만 그 마음에는 동심 맞아. 순수한 마음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게 또 버튼이 눌리는 딱 지점이었던 네. 것 같아요. 거기서 무너지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진짜. 되게 슬프고 힘든 일들을 계속 겪어서 어쩔 수 없이 어른스러워지고 속이 깊어졌지만 사실 얘는 애인 거야. 너무. 그리고 아이의 시선으로 어른들을 대할 때 오는 그 파괴력. 네. 그 다른 이제 그 옆집 그리고 옆집 사는 사람들도 그 모습에 같이 무너지잖아요. 네. 저도 같이 무너졌죠. 네, 저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연하게 설명하니까 아마 들으신 분들 뭔데 싶을 수 있는데 그럼 제가 에피소드 한 2개 정도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울지 않아요. 울면 약한 사람이고 이 코타로는 강한 사람이 되게 되고 싶어 하는데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여기서 보면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아빠가 코타로를 폭력 아빠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아빠로부터 굉장히 도망쳐서 지금 혼자 사는 건데 자기가 강해져야지만 아빠가 자기와 살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강한 사람이 되겠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탁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4살짜리 어리가 엠 하고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고 혼자 막 반창고를 덕지덕지 무릎에 붙인 다음에 옆집 남자한테 가서 이것 보라. 내가 이렇게 반창고를 붙였다. 대단하지 않아? 그래도 옆집 남자가 너 지금 자랑하러 온 거야? 어쨌든 이것은 비밀로 해주게 부끄러우니 막 이제 이런 대사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옆집 남자가 코타로가 좋아하는 토노사멘이라는 그 캐릭터를 이렇게 막 그려주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이 친구가 활짝 웃어요. 미소를 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무표정으로 나오는 활짝은 아니고 맞아. 옅은 미소지. 그래, 옅은 미소. 오케이. 미소. 옅은 미소. 근데 정말 딱 한 장면, 웃는 장면 딱 그 하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봐도 애기 같고 그 만화가 담당자 있잖아요. 담당자가 나오는데 그 202호 사는 옆집 양반 대신에 이제 코타로가 만화 그 원고를 전달해 주러 가는데 주말에 가요. 근데 그 담당자가 이제 주말에 나왔으니까 많이 생활이 힘든가 이러면서 근데 이 담당자는 그 담당자도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인데 알고 보니 결혼도 하고 애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코타로 깜짝 놀라면서 얼른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주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애가 왔으니까 야 여기 견학하고 원래 너 저기 토노사마멘 2m짜리도 있고 이러는데 애가 아니네 나를 견학시켜주지 말고 어서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게 이러는데 막 게임기 앞에서 막 게임을 하고 토노사마멘을 보면서 막 사진을 착착착착 찍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게 되게 계속 맞아요. 그치. 내가 평일에는 견학을 가주겠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좀 많거든요. 이런 게 그런 부분이 이 코타로의 되게 순수한 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에피소드 하나만 풀어볼게요. 그 코타로는 혼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슬펐어. 저는 그 장면 그 부분 되게 슬펐어 진짜. 근데 혼밥하는 코타로는 항상 한 상 가득 차려서 먹어요. 반찬도 막 서너 개가 아니고 5개, 6개. 뭐 톳도 있고 톳도 김도 있고, 있고 계란말이도 있고. 엄청 많아요. 한 근데 10가지는 넣고. 너무 짠한 게 코타로는 대화의 상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찬들한테 말을 걸고 밥을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란말이 양반은 항상 색깔이 아름답구만. 뭐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근데 이걸 보는 이제 이웃들은 와 코타로가 요리 실력이 대단한데? 그러면서 자기네들을 초대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코타로가 이 옆집, 아랫집 아저씨, 아줌마, 뭐 양반 이런 마나가 양반 다 불러가지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이웃들의 기대와는 달리 밥상엔 달랑 하나. 채소볶음 요리 하나만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다들 당황하죠. 그리고 코타로가 다음 장면에서 혼자 속삭이나 그러죠. 여럿이 먹을 때는 반찬이 많이 필요 없다고. 이런 거. 왜냐면 같이 되게 먹을 사람들이 사람이 있으니까. 되게 뻔하잖아요. 뻔한데 또 코타로가 그 맞아요. 귀여운 몸짓으로 맞아. 이런 거를 표현을 해낼 때 또 보는 저는 이렇게 눈물 한 방울 그러니까. 글썽 이러는 거죠. 물론 뭐 울리려고 작정했나라고 또 느낌을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뻔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아니면 도야. 그죠? 약간 호불호가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 호불호가 갈리겠네요. 되게 갈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사실 불호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여기는 자영 디렉터 노잼이라고 반응을 불호에 해주셨잖아요. 예. 다시 볼게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내 혈안이 되는. 아니 근데 이 정도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이제. 왜냐면 거의 다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아니 뭐 태욱 PD가 굉장히 흉내는 잘 냈지만 네. 그래도 코타로의 목소리와 몸짓을 보는 게 재미기 때문에 너무 귀여워요. 직접 보실 거를 전 추천해 드리긴 해요. 너무 귀여워요 세상에. 아니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코타로를 보니까 진짜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냥 이런 친구들한테 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진짜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또 그 코타로 눈. 눈은 좀 독특하고 기괴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약간? 기괴스럽죠. 네. 평소에는 이렇게 코타로가 표정이 없어요. 웃는 그쵸. 일도 거의 없는데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는 코타로의 검은 눈동자가 플랫하게 세로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뭔가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만 눈빛이 반짝거려요. 저는 그 대비도 좋더라고요. 미소, 그다음에 웃음, 그럴 땐 그리고 뭔가 놀라움, 호기심 이럴 때는 눈빛이 반짝. 그래서 그 이제 화면 찾아보려고 열심히 저는 또 집중했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에피소드가 하나 더 떠올랐는데 거기서 이제 학예가 열리거든요. 유치원에서. 그 장면 알아요? 봤어? 봤어요. 못 봤죠? 어떤 학교? 학예가 열려요. 코타로 유치원에서. 근데 그래서 코타로가 맡은 역할이 뭐죠? 미소 짓는 항상 햇님? 웃는 햇님. 아. 항상 웃는 햇님 역할을 하는데 코타로가 안 웃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코타로는 유치원에 들어와서 한 번도 웃은 걸 본 적이 없는데 항상 웃는 햇님을 과연 잘 연기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누구보다 자기 연기는 연기 잘해. 웃는 연기는 잘한다고 자기가 하는데 정말 웃을 줄 모른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또 되게 슬프더라고요. 근데 난 그 장면에서 막 아이들이 이제 학예에 연기하는 장면인데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햇님이니까. 요 구석에서 이렇게 팔을 쫙 벌리면서 계속 이렇게 웃어요. 쉬지도 않고 남들이 보던가 말던가 혼자 코타로가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저 그게 그렇게 슬픈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보통 주인공을 하고 싶어 하거나 내가 막 대사가 되게 많아야 되고 이런 거에 욕심을 낼 수 있는데 저렇게 구석에서 남들이 봐주지도 않는 저런 역할을 막 최선을 다해서 막 그렇게 활짝 웃고 있는 걔를 보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게. 정말. 어떻게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괜찮습니다. 그래도 둘이 너무 진심이니까. 아니 그럼요. 그래도 이렇게 진심인 모습을 보니까 좀 다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라도 좀 드세요? 아니 전 재밌었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재밌었기 때문에 뭐 다시 안 봐도 괜찮은데. 여튼 이게 보니까 뭐 일상물 아니면 치유물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아 선배가 저한테 야 조금 이런 비슷한 류를 추천해줘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제가 본 것 중에서 뭐 되게 많겠죠. 사실은 만화 너무 많으니까. 제가 조금 재미있게 봤던 건 뭐냐면 이제 요츠바랑이라는 게 있어요.
아즈만가 대왕 작가가 그린 건데 이거는 이제 아버지와 같이 사는 요츠바 이야기예요. 어린 소녀 이야기인데 아주 엉뚱하고 되게 귀여워요. 그냥 제목이 요츠바랑. 그리고 이제 바라카몬이라는 게 또 있어요. 바라카몬. 네, 이 두 가지를 만약에 이 코타로가 취향이 맞으신다면 이 두 가지를 꼭 보시는 걸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바라카몬도 굉장히 눈물이 나는 정말 어린 그냥 일단 귀여워요. 그림이. 몇 권짜리입니까? 제가 다 애니메이션으로 봐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애니로 다 보시기를 왓챠에 있나요? 왓챠에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츠바랑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요츠바랑은 요츠바랑은 만화책으로 봤어요. 요츠바랑과 바라카몬. 바라카몬. 그리고 이 바라카몬은 이제 그 주인공이 사투리를 쓰거든요. 근데 너무 귀엽고 하여간 이것도 거의 막 이렇게 울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그냥 보면서 슬픈 먹먹해지는 그런 두 가지 작품입니다. 바라카몬 왓챠에 있어요. 왓챠 있습니까? 둘 다 애니메이션 있는 거예요? 요츠바랑은 제가 애니메이션 있어요. 애니메이션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요츠바랑은 12권까지 나와 있고 바라카몬은 18권까지 나와 있네요. 추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큐레이션까지 해주시니. 너무 그 둘 다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림 딱 보니까. 코타로는 1인 가구처럼 두 작품 다 아이들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일상물에 이렇게 되게 일본 특유의 그런 따뜻함 있잖아요. 뭐 뻔하지만 그냥 이렇게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보신다면 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코타로는 1인 가구를 보고 우연히 어떤 책 한 권을 접하게 됐어요. 가노스치의 침몰 가족. 이게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고요. 가노스치라는 분이 본인의 성장 스토리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이게 여기저기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고 상도 받고 그러면서 또 장편의 영화로 나와서 일본에서는 꽤 유명한 작품으로 자리 잡았더라고요. 이게 비혼 싱글맘의 공동 육아기라고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가노스치의 엄마가 굉장히 독특한 분이세요. 비혼의 싱글맘이었는데 90년대 후반에 그 22살이었던 엄마가 길거리에서 공동육아를 하자는 전단을 사람들한테 뿌려요. 어찌저찌 해서 가노스치의 돌보미들이 하나둘씩 나타났고 엄마는 그들한테 식사나 맥주 외에 돈을 지불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노스치를 같이 육아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노스치가 어른이 돼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 책까지 쓰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육아의 고군분투 중인 사람들이 읽어주길 바라고 또 세상에는 이런 방식의 육아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아이가 없는 사람들도 읽었으면 좋겠다. 이게 왜냐면은 자신과 함께 그러니까 자신을 함께 키웠던 어른들이 이렇게 기록들을 남겼거든요. 이렇게 노트가 있으면 가노스치가 오늘은 뭐 활짝 웃어줬다. 나랑 뭐 이런 활동을 했다 등등등 이런 기록들이 있어서 또 더 나은 육아 힌트가 되었다. 그리고 애를 키우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아이를 접하면 아이라는 존재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좀 이런 자신의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육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한 줄이 되게 마음에 콕 와닿았었는데 누구라도 옆에 있어준다면 아이는 대체로 잘 자란다. 그러니까 코타로는 1인 가구를 보면서 제가 뭉클했던 지점이 이 책에 딱 한 줄로 요약이 돼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나름 큐레이션 타임. 것 같아요. 네. 코타로는 1인 가구 보신 다음에 가노스치의 침몰 가족까지 보신다면 어떨까? 그리고 태욱 PD가 추천해준 요츠바랑과 바라카몽 묶어서 보시면 또 이렇게 곧 있으면 5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끼워맞죠 이렇게. 이것처럼.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들었습니다. 되게 막 마음이 요즘 메말라서 재미도 없고 막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조금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내 삶이 퍽퍽해도 이런 걸 보면서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츠무라 마미가 쓰고 그린 네. 코타로는 1인 가구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눈 내리는 사막 님이 이분은 처음 오신 분인가요? 처음 봐요. 저도요. 그쵸.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커뮤니티 후기 남겨주셨어요. 어제 도서관에서 안녕 커뮤니티 빌렸는데 리온픽이 올라왔네요. 잘 듣겠습니다. 라고 반응. 감사합니다. 보여주셨고요. 자주 나타나 주세요. 네. 신디스님이 인생이라는 이름의 영화관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제게 기억에 남는 영화관은 압구정동에 있던 시네하우스였는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와 제 친구들은 청소년 관람 불가였던 여왕 마고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사복 입고 우르르 보러 갔다가 너무 학생처럼 보였던 저 때문에 자랑이죠. 들어갔던 친구들마저 모두 끌려 나왔었어요. 그래서 티켓 값으로 당시 쉽게 먹지 못하던 버거왕 햄버거 세트를 먹으며 억울했던 강렬한 기억이. 그때 버거왕 감자튀김은 주름치마 같은 감자튀김 봉지로 도대체 차별화된 세트 메뉴를 선보였던 몇 년도 이야기입니까? 기억도 함께 드네요. 이달의 영화 광고를 보면서 이번에는 어떤 영화를 어느 극장에서 볼까 고민하던 그 시절이 갑자기 그리워지네요. 영화관마다 그 나름의 영화 철학이 있고 특색이 있던 시기였는데 다시금 그 극장만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독립 영화관이 생기기를 바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일까요? 독립 서점들이 오래 못 버티는 걸 보면 독립 영화관들은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밤도 이 서사를 자장가 삼아 자러 갑니다. 모두 굿나잇. 감기 조심하세요. 신디스님 이제 그 연배가 어느 정도인지 약간 저랑 비슷한 정도가 드러납니다. 아닐까. 네. 시네하우스 이야기 나오고. 네. 감자튀김이 주름치마였던 거 되게 옛날 아닌가요? 제 기억에도 저 약간 학교 다닐 없는데. 때 기억 같아요. 그리고 스밀님이 또 안녕 커뮤니티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안녕 커뮤니티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왠지 문안동 주민들이 정겨워져서 마지막 책장을 덮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항상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 오래오래 계속해 주세요. 이분처럼 이렇게 또 재밌게 읽으신 분이 있잖아요. 너도 힘드네. 읽었잖아. 너 난 재미없었어? 재밌었지. 난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저기 있었으면 또 막 얘기를 했을 텐데 좀 아쉽긴 했어요. 좀 그 아저씨가 좋았어요. 주인공 아저씨. 저도 오늘 그 코타로 재밌었어요. 그 동의하지 않아서 조용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목소리가 너무 불편하실까봐. 그러면 불편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재밌음 하악하는 야옹 하악하악하. 다들 너무 높은 옥탑으로 신나게 얘기하는 첫 부분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네요. 뭘까 이거? 이거 지난번에 네. 배뚝 온 PD가 날. 저보고 방송 잘 못한다고 85점인가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힘을 내서 오늘 95점. 오늘 95점이에요. 왜 오늘 하드 코타로는 캐리하고 1인 가구. 계셔. 너무 그럼요. 코타로는 1인 가구 그럼요. 같이 좋아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95점? 95점. 그리고 JW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러브이어? 분이 네. 이분도 처음 오셨어요. 네. 그렇죠? 저는 작은 디저트 가게를 하는 청년 사장인데요. 오. 새벽 출근하는 날이면 작업 시작하면서 고릴라부터 로그인해요. 고릴라로 들으시나 보다. 작업실에만 있으면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라 곤유부부터 시작해서 시사특공대까지 듣고 이서사 1편부터 다시 쭉 들으면 퇴근 시간이 됩니다. 이서사를 들으면 귀도 심심하지 않으면서 덤으로 책을 읽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아요. 슈퍼 아이라는 댓글을 남기는 것도 세상 부끄럽지만 열심히 녹음해 주시는 PD님들과 리온 대표님 응원해드리고 싶어서 용기 내서 댓글 남겨요. 디저트 가게 하시는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왜 러브 게임은 안 들으시죠? 아니 퇴근하셔야죠. 퇴근하면 차에서 들어야지 이제. 차에서 저 107.7 러브 게임 박수연의 러브 게임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2시에는 콜투쇼 들으셔야죠. 아니 그리고, 보니까 러브 FM인데. 아니 여기 아침에는 103.5 들으시고 오후에는 107.7로 옮겨 타시길 바랍니다. 저희 광현 PD가 콜투쇼 하고 있고요. 제가 러브 게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001 하나님께서 안녕 커뮤니티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요즘은 당근마켓이 사라져가는 이윤 사촌 개념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당근마켓의 동네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같이 강아지 산책할 사람, 취미생활 공유할 사람들을 모으더라고요. 시대가 변해가며 이웃 사촌이 필요할 때 함께 공유하는 모습으로 변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적장애인 친구와 한 반에서 1년을 보내고 있는데 지적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난감할 때마다 혼자서 끙끙대다가 특수학급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았더니 답답함이 조금은 해소되더라고요. 학생인 우리도 장애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그들은 우리와 다를 뿐이지 틀리지 않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만 알려주고 냅다 같은 반에 넣어서 니네 잘 지내봐 하는 건 비장애인에게도 장애인에게도 고통만 안겨줄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주장하죠. 장애인과 같은 반이 되는 건 상관없다. 다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방법만 좀 알려달라. 제 이야기가 진짜 길었네요. 마침 비슷한 주제가 나오길래 이렇게 털어봅니다. 지금 여기 조금 줄여져 있는데 원 댓글은 더욱 맞아, 맞아, 맞아. 답답해하고 맞아요. 좀 촉구하는 그런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그쵸, 것 맞아요. 같아요. 주셨거든요. 사실 뭐 우리도 장애인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누구 기준에서 보면 장애인으로 보일 수 있고 장애인 비장애인을 나누는 게 참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그리고 교육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네. 정말 중요한 얘기 해준 거 맞고 또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 공유해 준 것도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우, 공룡일 하나님 우리 또 이제 미래의 주역 아닙니까? 너무 미래가 궁금해요. 그쵸. 나도 나중에 저도요. 얼마나 나도. 네. 큰 어른이 되어 맞아.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이 친구 그릇이 보이죠. 그러니까요. 네. 계속 팔로우를 몰래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 그러니까. 친구 팔로우를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맞아.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지 진짜 음. 기대가 됩니다. 저희 33회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왜 지난주에 룰루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오, 않는다 맞아요. 읽었잖아요. 읽으셨어요? 읽었죠. 대박. 대박. 저는 너무 좋았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어. 겐톡 보냈었죠. 리온 언니한테. 언니 저는 이거 너무 좋은데요. 되게 근데 좋으셨어요. 이게 어. 재밌고 안 재밌고의 기준이 어. 뭐 있지 않았었어요? 성공한 맞아요. 사람의 제가 그랬죠. 그거였나? 이룬 게 많은 이런 게 사람. 많은 사람은 재미가 없고 이런 게 없는 세상에 억하심정이 많은 사람한테는 재밌고 내가 그랬나 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제가 본 기준은 20, 30대는 재밌고 40대 이후는 재미없다. 좀 나이로 나누는 게 있었는데 근데 저도 사실 제가 선아 PD를 계속 읽어보라고 했던 이유는 좋은 책이라는 건 알아서 읽어보라고 했던 거고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 가지 제가 뭐가 제일 화가 나나 생각해봤어요. 이제 선아의 얘기를 듣고 아니 선아도 좋았구나. 저는 일단 제목이 저한테 잘못을 했죠. 제가 아니, 근데 이게 제목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뭔데요? 대강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요 정말 어려운 게 장르가 좀 불분명해요. 과학책으로는 나와 있지만 네. 과학책인가 하면 위인전이고 위인전인가 하면 개인적인 에세이고 또 에세이인가 하면 또 추리 소설 같은 요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중요한 키워드는 혼돈인 것 같아요. 혼돈. 그러니까 데이비 스타 조던이라는 진짜 유명한 분류학자가 있거든요. 생물학자인데 그 분류법 어류의 분류법 체계를 만든 사람이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제자들이 물고기의 이름을 거의 절반 이상 부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한 세계의 질서를 부여한 사람이죠. 근데 이 룰루 밀러는 이 데이비 스타 조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질서로 확립된 세계가 아닌 그 너머에 존재하는 무한한 세계들 가능성을 보여줘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는 데이비 스타 조던을 막 칭송해요. 정말 대단하고 이랬고 이 사람의 삶은 막 추적을 해가지고 이런 업적을 남겼어 라고 하다가 어떤 순간부터는 이 사람을 한껏 끌어올렸다가 확 추락시키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4월밖에 안 됐지만 짐을 끄는 짐승들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그 책과 더불어서 올해 읽었던 책들 중 탑3 안에 드는 책입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한테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면 오히려 재미가 이렇게 호타루는 1인 가구처럼 반감이 될 것 같아서 재미가 없었다는 저는 얘기니까? 한 가지만 더. 그럼 여러분 진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류라는 분류법은 더 이상 인간의 과학적으로- 기준이다라는 건가요? 그리고 아니요.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요. 이미 80년대부터 분류학자들이 타당한 생물 범주로서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 과학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거거든요. 어류라는 이 묶음이 네. 애초에 말이 안 된다. 조류도 그쵸. 존재하고 포유류도 존재하고 양서류도 존재하지만 어류는 존재하지 그러면 그 않습니다. 많은 생선들은 어디에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이런 거예요? 거지. 포유류도 있고 어류도 네, 포유류도 있고 어떤 그 양서류? 파충류, 양서류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산에 산다고 산에 사는 고기 이렇게 묶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물에 산다고 물고기로 아. 묶었다는 게 틀렸다 이 소린 거지. 그냥 이제 그 응. 개개별로 걔네 응, 특성을 나눠서 분류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이게 거지. 이제 범주라는 게 아. 인간의 편의성으로 한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쵸.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 질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원적인 의문을 던지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나를 이렇게 여러 범주로 가두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거할 수 있는 고민할 근데 수 있는 이런 책이에요. 얘기를 들으면 가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방치된 아이들도 있고 가정폭력에 시달린 근데 아이들도 어류가 있는데 문제냐? 어류가 문제야? 약간 아니 어류까지 이렇게 류를 분류해줘야 돼? 어류가 문제가 아니고 세상을 보는 눈이 문제인 어떤 거죠. 말씀인지는 예, 예. 알겠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줄 세우기, 하나의 방법, 하나의 원칙, 결국 같은 이야기예요. 어.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가르는 그 기준들, 네. 그게 되게 임의적이고 어떻게 지극히 보면은 일부 기득권을 가진 백인 그쵸. 성인 남성의 네, 기준이라는 그치. 거죠. 어. 그래서 저는 이런 이 호기로움이 되게 좋았고 되게 자신만만하게 썼거든요. 근데 이 톤을 누군가는 되게 불편할 수 있겠구나. 아.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불편할 수 사람들은 있다. 불편한 거야. 아니, 근데 자, 성공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 지점이 뭐예요? 그 하는 글 이런 거죠. 이게 그런 걸 깨부수는 거죠. 그냥 일단 나는 어딘가에서 이렇게 아. 선을 긋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 내 손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니까 뭐 그런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건 아니었고 그렇죠. 사실은 이 제목이 저한테 잘못됐다는 거는 저는 물고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도시어분 줄 네. 알았는데 근데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시작으로 해서 근데 그 사람은 워낙 미국에서 이미 한 차례 그렇게 영웅시 됐다가 그렇게 또 이제 이 사람이 우생학을 주장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 모든 게 철저히 깨졌었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많았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샀을 때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인문과학, 뭐 교양과학 이 분류로만 소개가 돼서 이런 에세이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흥미롭게 읽었고 문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 소설 같은 분위기의 문체는 뭐지? 실존했던 인물인데 그리고 물고기에 대한 과학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이 문체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저의 궁금증을 해결시켜 줄 줄 알고 읽었는데 이 물고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얘기로 가니까 거기서부터 너무 화가 났는데 그럴 수 있죠. 이게 어떤 그 굉장히 패기만만한 그 어조가 중간중간 저한테 탁탁 걸릴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2번 결혼을 했거든요. 첫 번째 부인 이후에 두 번째 부인이 좀 더 젊고 뭐 대학을 나왔나 대학생이었나 뭐 이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첫 번째 부인보다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런 불편한 표현이 문장들이네. 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쓴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뭔가 약간 이런 기분이 드니까 반감을 가지고 읽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으로 보면은 정말 좋은 책이고 만약에 제가 에세이로 알고 읽었다면은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 패기만만한 점도 귀엽게 봐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물고기에 대한 과학책인 줄 알고 읽었다가 너무 화가 날 화가 난 수 거예요. 뭔가 배신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선아 PD가 읽어서 참 기뻤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 할 수가 없잖아요. 역시 사람이 이제 너무 많이 알아도 안 되는 게 선입견 없이 그냥 읽어볼까 하고 읽으면 이게 재밌는 책이 될 수 있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읽으니까 또 그렇게 배신감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부분에 기대하고 네. 읽었는데 그게 충족시켜주지 부합되지 않을 못하는 때는 거. 실망감이 그쵸. 크죠. 그쵸. 네, 저는 진짜 기대 없이 네. 오히려 되게 별로일 거야라는 생각으로 읽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그 독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저희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다쌍피로 이렇게 네. 두 권. 얘기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 닫을까요? 네. 다음 주 5월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